네, 연휴를 끝내고 개장한 국내 증시 강세장이라 다행이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투자틀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왔고요.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면 단축입니다. 시간과 비용의 단축이 가져올 효과 그리고 수혜 섹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1월 확정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황을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1시 이후로 이쪽 섹터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이유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템이 함께 보시죠. 오늘 또 한 번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코스닥 지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에 호재가 될 만한 외신 기사도 있더라고요. 텔레그램에서 상당히 또 많이 공유가 됐었던 기사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워싱턴발로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FDA가 신약 승인을 위한 두 번의 임상 요건을 폐지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국 FDA가 지난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고수해온 철칙이 있습니다. 신약을 허가받으려면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을 반드시 2번 이상 성공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걸 앞으로는 한 번만 성공해도 승인해 주는 걸로 기본 방침을 바꾼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마티 맥커리 FDA 국장이 지금은 2026년이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정밀해졌는데 옛날처럼 꼭 2번씩 검증할 필요는 없다. 한 번의 확실한 연구면 충분하다라면서 규제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이미 임상 1회만으로도 승인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이걸 일반 질환 치료제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 같이 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규제를 풀어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자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인데 그 기조가 확실히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K바이오,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sek터에게 강력한 호재가 되겠죠. 먼저 신약 개발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임상 3상입니다. 이걸 2번이나 해야 한다는 건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너무 큰 허들이었는데 이 의무가 한 번으로 줄어든다면 개발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출시 시기는 훨씬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이 더 활발해지고 계약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FDA 승인 문턱이 낮아지면 빅파마 입장에서도 이거 사가서 임상 한 번만 돌리면 바로 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겁니다. 그럼 오랜만에 코스닥 안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야말로 화제의 종목은 삼성당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주가 63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코스닥 시총 4위 종목으로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 보로노이까지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펼친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DA의 요건 완화와 관련된 이슈가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연휴에 쉬는 동안 설 당일에 1월 확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확정 수출 데이터는 잠정 때 미처 체크하지 못했거나 특이점 위주로 보는 게 좋다라는 코멘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수출 물량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판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2월에 10일치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이미 두산의 CCL 추정 수출 판매 가격이 드디어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었죠.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지금 추가 수요에 대한 캐파 증설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SC는 수출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역시나 긍정적이고 AI 반도체 수요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투자텔미에서 AI 인프라 수혜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하이퍼스케일러 수요 확대 그리고 비메모리 양산 테스트 증가로 지난해 4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7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닉스입니다.
지역 디램 수출 동향 역시나 방향이 좋고요. 전년 대비 수출 판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6월과 7월 전까지는 이 전자닉스를 포트에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3월과 4월이 전년 대비 수출 판매 가격이 살짝 둔화되는 시기라는 점,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력기기는 LS일렉트릭과 현대일렉트릭의 수출이 가장 좋았고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도 판매 가격과 수출이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이수페타시스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 초부터 다시 좋아진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이라는 강력한 수출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아주 데이터로 봤을 때 짜릿한 새로운 섹터는 보이지 않지만 반도체와 전력이 역시나 제일 좋다라는 정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두산 그리고 지난 설 연휴 전에 말씀드렸던 ISC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자닉스 말해서 뭐합니까? 여전히 견조한 주가 흐름이고요. LS일렉트릭은 1% 넘게 오르며 6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전기는 아쉽게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기세가 좀 무서웠는데 오늘은 쉬어가면서 1%대 주가 하방 압력받고 있고요. 17만 4,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텔미는 1시 이후로 급 반등하고 있는 자동차 섹터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1월 자동차 수출과 내수 그리고 생산이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며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눈에 띄는 건 단연 수출이었습니다. 1월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7% 증가한 한화로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역대 1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놀라운 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대박의 1등 공신은 바로 친환경차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42%를 친환경차가 책임졌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액이 85.5%나 급증을 했고 전기차 수출 역시 21%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든든하게 이끌었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모두 20-30%대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만 좋았던 게 아니라 1월 내수 판매량도 약 12만 대로 14% 증가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인기가 매서웠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500% 넘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자료를 더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현대차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더라고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로보택시의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지금 현대차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와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웨이모가 6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5와 함께 6세대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경쟁 차종 지커의 오자이가 이미 배치를 시작한 걸로 봐서 아이오닉5의 로보택시의 현지 배치도 곧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미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모셔널이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서 로보택시 사업 규모가 또 유의미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갑자기 오후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가 정확히 1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 외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현대차가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화신이 무려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현 이화 그리고 HL만도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매니저님?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확실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징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한 특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딱 명확하게 이 명암이 갈렸던 게 특징이었는데 AI가 모든 주식을 이제 끌어올렸던 그 흐름에서 이제는 누가 수익성을 보장하느냐 이에 따라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던 게 특징이었었는데 관련해서 하드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이 미증시에서부터 뭐 유럽 증시에서도 나타났었죠. 특히나 엔비디아와 메타의 어떤 협력 소식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2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또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초기 단계고 그 HBM과 같은 이런 증설 사이클이 내년 넘어서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프트웨어에 몰렸었던 그 수급 자체도 하드웨어까지 몰리면서 그 흐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 동향을 좀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이번 1분기 메모리 가격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을 또 추가로 또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2분기 이후에도 이런 B2C 업체들의 원가 부담으로 인한 가격 저항이 우려들이 양호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적 상향 여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1월 이후에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들은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뭐 업황이라든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쪽을 계속 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쪽 섹터에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현재 가격 6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ENF 테크놀로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서야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 보면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기업들이 현재 이제 후발 주자로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이익 레벨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 게 작년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미국 법인에 대한 어떤 적자 영역으로 이익성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비용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익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낸드에 대한 고단화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재 사용량 자체도 점진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순도 불산에 대한 내재화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가 부담이 줄고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미국 법인에 대한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인데 삼성 오스틴이라든지 이제 테일러팩 확장과 맞물리면서 이 미국 법인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뭐 PL 12배 수준이다 보니까 동종 반도체 소재 업체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6만 7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만 8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시리즈별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2월 4일에 소개해 주셨던 유진테크가 소개 이후로 수익률 24% 달성하고 있고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종목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유진테크는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신고가 영역에 진입된 만큼 일부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일부 반 정도는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고려해봤을 때 다음 목표가 14만 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4시 40분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식의 어떤 투자 전략들이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40분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메이저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